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 시간입니다. 교재 40쪽인가요? 40쪽 하단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10회부터 최근에 13, 14, 15, 16, 17, 18, 19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용어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단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맞추셔야 될 보겠습니다. 자, 은행계정 조정표 불일치 원인이 나오겠죠. 회사의 당자예금 잔액과 은행 측 당자예금 잔액은 서로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일치할 때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춰봐야 돼요. 그죠? 회사의 당자예금 잔액은 10만 원인데 은행의 당자예금 잔액은 9만 원이야. 어떤 금액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할까요? 10만 원, 9만 원. 말할 수 없어. 왜? 은행이 처리하는 시점과 회사가 처리하는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보고기 말에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보겠다? 추정하죠. 이런 기업들은요, 계좌가 몇 개나 돼요? 당자 계좌가 한 5, 60개 돼요. 그럼 다 맞춰봐야 된다. 됐나요? 최선을 다해서 맞춰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일치 원인이 나왔는데, 이 판때기에는 은행 측 불일치 원인이 2개가 깔려 있고요. 회사 측 원인이 가산할 게 있고 차감할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판때기를 한번 깔아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차변에는 안쪽에는 뭘 박아요? 회사를 박겠죠? 오케이. 여기는 뭘 박아요? 은행을 박겠죠. 이렇게 정확한 당자예금이 얼마인가요? 진실한 당자예금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 시험에 출제된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레벨 1은 순수하게 이걸 물어봐요. 순수하게 이걸 물어보죠. 정확한 당자예금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겠고요. 레벨 2 역산해서 얘를 꽂아 넣어야 돼요. 회사의 조정 전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니? 또는 은행 측 조정 전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니? 이렇게 역산해서 얘를 꽂아 넣어야 되는 것도 레벨 2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정 전인지 조정 후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 3는 뭘 파버려요? 옆구리 허리를 파버려요. 3는 중간 허리를 파버리죠. 여기를 파버리죠. 예를 들어서 기반행 미인출수표는 얼마니? 기반행 미인출수표는 얼마니? 이렇게 옆구리를 파는 문제가 레벨 3로 시험에 다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행 측 조정 원인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기입니다. 기발행 미인출수표죠. 미결제. 이 제자가 어이자인가요? 그죠? 미결제 수표. 오타 하나 발견했네요. 미결제 수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A가 있어요. A. 그러면 회사가 A한테 10억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얼마 수표 발행했다고요? 10억을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뱅크가 되겠죠? 은행이 되겠는데 이 A가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뭐예요? 게을러서 은행에 이 수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돈을 안 찾아갔어요. 그러면 제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 있냐면 12억 있어요. 12억. 그러니까 나의 당자예금은 12억이 있는데 제가 10억을 수표 발행했습니다. A한테. A가 게을러서 수표를 안 찾아갔어요. 게을르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나의 당자예금 잔액은 12억입니까? 아니면 2억입니까? 2억이죠. 내 10억은 내 재산이 아니다 이거지. 얘가 게을러서 안 찾아갔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발행 미인출수표. 자,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기발행 미인출수표. 한 번만 더. 기발행 미인출수표. 그러면 회사에서는 수표 발행했는데 은행에서는 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결제, 미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기발행 미인출수표.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은행 측 플러스 원인이 있겠죠. 뭐라고 그래요? 미기입 예금. 미기입 예금 은행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샷다가 몇 시에 날아가죠? 4시에 들어가죠. 후문으로 들어가서 딩동댕 눌러요. 딩동.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은행이
나야나 어떻게 오셨나요? 예금하려고요. 나야나 그럼 문을 열어주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나는 입금을 잡았는데 은행은 뭐라고? 고객님 오늘 입금은 맞는데 전산에 1월 3일 날 입금되거든요. 어쨌든 입금은 입금이죠. 그래서 미기입 예금 은행에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은 주인공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기반행 민출수표 은행에서 마이너스, 미기입 예금 은행에 플러스. 입이 짝짝짝 달라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가산 항목이 있죠. 자, 가산 항목 입금이 통지 미달돼요. 입금이 미달됐다. 통지 미달. 입금이 통지 미달됐다면 은행에서 뭐가 될까요? 가산. 여러분 통장 정리하면 나오죠. 그죠? 뭐 하면 된다고요? 통장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왔네. 그죠? 어느 날 보면 저도 문자가 오죠. 간혹 가다가 뭐라고 와요?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이거지. 그럼 나도 장부에 입금을 잡아야 되겠지. 이해돼요? 이거지. 이거죠. 여러분 은행에서요.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줄 때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객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300원 드리겠습니다.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럼 나도 입금 잡아야지. 이자 수익. 돈 입금이 통지 미달됐다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이 입금됐다. 플러스. 그 다음에 어음대금이 추심이 완료. 어음대금이 내 당자금에 꽂혔다. 그죠? 입금됐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산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출금이 통지 미달됐다. 출금됐다. 출금 통지 미달.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자 비용이 빠졌네. 오케이. 나도 빼야지. 은행에서 수수료 차감했네. 오케이. 나도 빼야지. 어음대금이 내 당장에서 결제됐네. 빼야지. 부도수표 뻥 났네. 그러면 회사에서 차감. 그러니까 입금됐으면 회사에 플러스. 출금 처리됐다. 그러면 통장 정리하면 다 찍히가 나오겠죠. 그죠? 하루 날짜 잡아서 통장 정리하면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거죠. 회사에 가서 은행아 뭐라 그래요? 은행아 뭐라 그래요? 12월 30일자로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있는지 알려다오. 그죠? 그러면 은행이 보내오죠. 은행 잔액 증명서 조회 잔액을 증명서를 보내줘요. 그죠? 은행아 12월 30일 현재 나의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니 알려다오. 그러면 은행에서 알려주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돼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오류가 나오는데 회사 측에서 과소예입했다. 입금 잡았다. 그럼 뭐 하고요? 가산되고요. 과대 입금됐다. 입금을 많이 잡았어. 그러면 차감한다. 줄인다. 당좌예금을.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은행 측에서 과소예입은 가산하고 과대예입은 차감한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41쪽에 자, 손상, 대손 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손상, 대손 회계 나왔나요? 오케이. 여러분, 대손이죠? 대단한 손실. 그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가 많아요? 외상거래가 많잖아요. 외상거래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돈을 떼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손. 넓은 의미의 뭐라 그래요? 손상. 뭐라 그런다고요? 손상. 그러면 이때 손상 또는 대손인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채권은 못 받았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못 받았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못 받았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을 때 비용을 인식할까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설레발 쳐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뭐예요? 대손상각비. 그런데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손상차손이라고 그래요. 손상차손. 뭐라고요? 손상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의 손실이다. 그래서
손상차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해요. 무슨 차손? 손상차손. 명칭이 바뀌어요. 됐나요? 그리고 대손이라는 것을 뭐라 그래? 손실. 대손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손실. 뭐예요? 손실이 예상되는 기대값을 추정해요. 손실이 예상되는 기대값을 추정해요. 말이 어렵다. 뻥날 금액을 뻥날 것 같다 라고 대손을 추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야밤도주할 것 같아. 아무래도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 내가 여러분들 딱 봤더니 야밤도주할 것 같아 라고 느낌을 팍 받았을 때 인식해요. 그러니까 야밤도주했을 때 대손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팍 받았어. 뭐 할 것 같아? 야밤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대손을 뭐한다? 손상을 추정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보고 기말에 손상을 추정합니다. 그러면 차반에 미리 설레발쳐서 매출채권이 죽는 건 아니에요. 매출채권이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보고 기말에 받을 채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은 뻥날 것 같아. 야밤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비용으로 설레발쳐서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손실충당금을 잡습니다. 대변에 뭘 박아요? 손실 명칭을 충당금을 잡아요. 저장해 두는 거죠. 손실충당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은 뻥날 것 같다라고 미리 설레발쳐서 기대되는 손실이 예상되는 기대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손실충당금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손상이 뭐가 됐어요? 확정. 즉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이 뭐가 됐다? 확정됐다. 됐나요? 그러면 채권의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떼였어. 얼마? 1,500원이 대손이 확정된 거죠. 그죠? 실제로 대손이 뭐가 됐다? 확정. 그러면 채권이 죽어요. 진짜 야밤도주했어. 진짜 야밤도주했어. 집에 갔더니 텅텅 비어있어. 벽지만 남았어. 그럼 야밤도주했어. 매출채권이 죽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비용 못해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리 매맞아놨지. 미리 비용 처리해놨지. 설레발쳐서. 그러면 충당금을 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실충당금을 털어요. 손실충당금을 없애요. 미리 비용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충당금을 털었어요. 이렇게 1,000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차익만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추정했는데 얼마가 대손이 확정됐어요. 1,500원. 충당금 털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차손? 손상차손 비용을 인식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을 회수했어요. 무슨 말이냐? 야밤도주 할 것 같았는데 만약에 찾아왔어요. 야야야, 야밤도주 한 게 아니라 나 여행 갔다 왔는데 하고 1,000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꽂아요. 그리고 대변에 손실충당금을 리필업을 시켜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현금을 회수했다면, 상각됐던 채권을 회수했다면 차변에 현금 받고요. 결론값은 손실충당금을 리필업. 손실충당금을 뭐 시켜요? 증가시켜요.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만 보시는데 회계 처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자 보실까요? 자, 이때 손실충당금의 정체는 뭐냐? 너는 부채일까요? 손실충당금은 부채일까요?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실충당금은 부채일까요? 아니,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의 정체는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산의 차감계정. 즉 매출채권에서 차감 표시하는 거. 기억나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의 정체는 뭐다? 자산의 차감계정이야. 매출채권에서 차감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재무상계 표시 볼게요. 매출 채권이 받을 채권이 10,000원 있어요. 오케이, 10,000원 있어요. 그러면 이 손실 충당금은 태생이 어디예요? 대변이에요. 자, 우리의 영어는 저기에 어려워요. 손실 충당금이 태생이 어디라고요? 대변이에요. 대변. 태생이 어디라고요? 대변이에요. 그러면 얘를 매출채권 밑에 박아요. 매출채권 밑에 박아요. 그러면 대변에서 오른쪽에서 차변으로 올라면 태생이 어디라고요?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놈을 차변에 끌고 오고 싶어요. 그럼 뭘 달고 와야 돼요?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양하면 음수를 달고 오셔야 돼요. 뭘 달고 와요? 음수를 달고 오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태생이 오른쪽인데 다시 N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를 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밑에 손실충당금 얼마? 1,000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은 얼마 될까요? 9,000원 이렇게. 그래서 손실충당금은 태생은 대변이야. 대변인데 차변으로 다시 N쪽으로 가려면 음수를 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보고 오기 말에 지금 대손이 얼마 날 것 같아요? 1,000원이죠. 그런데 설정 전에 후죠. 설정 전에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전 연도에 쌓아놓은 것이 300원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300원 있어요. 그런데 설정 후에 얼마를 지금 대손이 뻥 날 것 같아요? 1,000원은 누가 봐도 떼일 것 같다 느낌 팍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비용을 얼마를 더 잡아야 되겠니? 얼마? 700원이죠. 700원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너 대손수당금 얼마 있니? 라고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얼마 있대요? 300원. 그런데 보고 오기만 해 얼마가 대손될 것 같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1,000원은 뻥 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얼마로 추가로 비용을 인식하면 될까요? 700원. 그러면 700원만큼을 차변에 무슨 차손? 손상차손. 700만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손실충당금을 잡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손실충당금이 대손회계가 우리 시험에 16회 출제됐고요. 18회 출제됐고요. 20회 때 출제됐고요. 21회도 출제가 됐네요. 최근 나오는 추세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보세요. 야, 야밤 도주할 것 같아. 1,000원 안 갖고 야밤 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어요. 근데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니? 이미 쌓아놓은 거. 작년에 미리 매맞아 놓은 게 1,200원 있대요. 1,200원. 그러니까 충당금을 많이 잡아놓은 거지. 작년에 매맞아 놓은 게 비용을 인식한 게 1,200원 있대요. 그런데 기말에 얼마를 지금 뻥 날 것 같아요? 1,000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충당금을 비용을 더 인식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충당금을 줄여줘야죠. 왜? 얼마가 뻥 날 것 같은데 1,000원. 근데 이미 충당금을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게 얼마 있어요? 1,200원. 그러면 1,000원을 저장하고 싶으면 충당금을 줄여줘야지. 맞아요? 충당금을 마이너스 200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줄여줘야 1,000원만 대손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충당금을 줄여줘요. 차변에 손실충당금. 얼마를 줄일까요? 200원. 빼내야지. 얼마 있니? 1,200원 있대요. 근데 1,000원만 뻥 날 것 같아. 200원을 줄여줘요. 손실충당금.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용을 취소한다. 아니다. 수익이
박혀 들어온다. 뭐예요? 수익이 박혀 들어오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요? 손실 충당금 뭐라고 그래요? 환입이라고 하죠. 손실 충당금을 환입했다 이거지. 손실 충당금을 환입했다. 너의 정체는 뭐다? 너의 정체는 뭐예요? 수익이에요. 환입자는 뭐가 들어가요? 수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회계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회수를 하면 충당금을 리필업 시킨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손실 충당금이 나오면 분계 로직은 어려워요. 분계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판때기를 뭐 하셔야 돼? 애우셔야 돼요. 이 판때기를 애우셔야 돼요. 자, 판때기를 깔아서 애워봅니다. 됐나요?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큐에 풀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손실충당금 계정이 튀어나옵니다. 손실충당금의 태생이 어디서 태생이에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기초 손실충당금. 오케이. 대변에 박아요. 왜? 태생이 대변이니까. 부채처럼 생각하세요. 부채처럼 이렇게 기초가 대변에서 태생하고요. 기말은 차변에 박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손실충당금이 언제 감소할까요? 대손이 확정되면. 손상이 확정, 대손 발생, 손상 확정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충당금을 털었어요. 충당금을 죽여요. 털었어요. 얘를 털었어요. 미리 매맞아놨잖아. 됐나요? 그리고 상각됐던 채권을 회수했다면 충당금을 뭐 시켜요? 업 시켜요. 리필업. 오케이. 리필업. 됐나요?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비용은 얼마니? 손상 차손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 99%가 얘를 물어봐요. 이해돼요? 뭘 물어본다고요? 손상 차손을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 비용을 물어봅니다. 됐나요? 뭘 물어본다고요? 비용을 이거 물어봐요. 비용이 얼마게? 이거 손상 차손. 맞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21회 때 나왔고요. 됐나요? 그 다음 우리 20회 때는 이걸 주어지고 대손 확정이 얼마니? 이게 20회 때. 21회 때는 비용이 얼마고 물어본 거고요. 20회 때는 대손 발생이 얼마니? 그러면 이렇게 손실 충당금 판때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계종을 통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써볼까요? 여기 기초. 됐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손실 충당금. 뭐 박아요? 기초 판때기 깔으면 이렇게 허이 아니 이렇게 허이 여기 뭐가 박아요? 기초 박죠? 여기는 뭐 박아요? 기말. 여기는 손상이 확정, 대손이 발생 같은 거죠. 그리고 회수. 그리고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비용이 얼마고, 그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손상 차손은 얼마고 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초, 기말, 손상 확정, 회수, 손상 차손. 이렇게 했어요. 팍팍 박아야 돼요. 기초, 기말, 대손 발생, 회수, 손상 차손. 다시 기초, 기말, 손상 발생, 대손 확정, 여기 회수, 나머지가 손상 차손. 됐나요? 굿, 잘했어요. 오케이. 자, 42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채권 채무의 분류가 나와 있나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금 나오나요? 얘가 우리 시험 21회 때 출제가 됐죠. 예수에서 예비로 거둘 숫자다. 미리 떼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리 떼서 갖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금. 내가요, 직원들 월급을 100만 원 줄 때 세금 10%를 떼요. 맞죠? 그리고 100만 원이다. 세금 10% 떼요. 그리고 통장에 90만 원을 꽂아줘요. 그러면 10만 원은 어때요? 사업자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 징수에서
떼놓는다고 해서 원천 징수세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4대 법률가 다 해당돼요. 됐나요? 그래야 근로자가 실수령 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금은 뭐다? 원천 징수. 주는 사람이 차감해. 그리고 국가에다가 세금 대신 납부해.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 국가에 낼 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금의 성격은 뭐다? 부채. 어쨌든 내 거 아닌 거죠. 예수금은 원천징수제도 이러한 것이 나오겠죠. 예수금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43쪽에 보시면 채권 채무에 여기 나왔네. 예수금. 오케이. 급여지급시 소득세 4대 다 되겠죠. 원천징수 답은 예수금 21회 때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겁니다. 자, 43쪽에 보면 채권 채무에 가지급금 참고로 볼게요. 가수금, 미결산, 현금가부족 등으로 기말결산 시에는 반드시 적자는 계정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건 임시계정이죠. 쟤네들은 절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적절한 계정감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현금가부족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웃.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다. 아셨죠? 임시계정이니까. 오케이 굿. 자, 되겠고요. 외상매출하고 받음도에서 우리는 무슨 채권? 매출채권이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업을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보겠습니다. 상거래 먼저. 상거래, 상품을 사고 파는 거죠. 매매활동, 사고 팔고. 이것을 우리는 상거래.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업. 이렇게 어음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금전대차거래죠. 금전대차거래. 돈을 빌려주고 어음 쪽지 받았어. 돈 빌려주고 어음 쪽지 받았어.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왜? 차용 증서 받았잖아.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시험 16회 때 문제. 돈을 빌려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차입금으로 갑니다.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아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차입금. 기타거래. 비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비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타 거래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어음의 할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4쪽 갑니다. 44쪽. 자, 어음의 할인. 어음의 할인. 얘가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제가 다 적어왔어요. 11회, 11회, 12회, 14회, 17회, 19회, 21회. 21회 때 41번에 나왔죠? 1번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노가다 문제야. 이건 노가다 문제예요. 노가다. 성질 난다. 그죠? 시시 하면서 푸셔야 되겠지만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자, 어음의 할인입니다. 여러분 카드 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우리는 옛날에 하셨지. 카드깡. 저도 해봤어요. 어음 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나요? 어음깡. 새우 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새우깡. 썰렁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음의 할인이죠. 이 어음은요. 보세요. 실무에 대해서는 어음의 이자가 붙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무에서는 이자부 어음이 없어요. 무이자부 어음이죠. 실무에서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자부 어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이자부 어음.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로직을 보세요. 액면금액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기는 6개월로 가정해 볼게요. 만기는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자가 얼마 붙느냐? 200원이 붙어요. 얼마 붙어요? 200원이 붙어. 그러면 만기 금액은 얼마 될까요? 1,200원이 되겠죠. 액면 금액은 1,000원인데 만기 금액은 1,200원이야. 그러면 이자가 얼마 붙어요? 그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만기는 6개월인데 3개월 보유했어요. 보유기간 몇 개월? 3개월 보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을 할인 기간도 몇 개월? 3개월이죠. 그러면 3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이날 어디로 달려갑니까? 은행한테 달려가죠. 은행한테 뭘 해요? 아쉬운 소리를 하죠. 야야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주라. 응? 나 좀 살려줘. 이거지. 그럼 은행이 뭐라고 그랬니? 내가 너한테
삥 뜯을 건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 띄고 줘봐 이렇게 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만기 금액을 다 받나요? 아니죠. 그러면 요 할인 기간에 뭘 공제할까요? 요 할인 기간에 할인료를 빼고 받겠죠. 할인료를 공제합니다. 얼마 삥 뜯을 건데 그랬더니 1160원 삥 뜯을게 이거지. 그러면 만기금에서 뭘 빼요? 할인료를 빼면 나는 실수령액이 얼마죠? 1040원이 되겠지. 그래서 만기금에서 뭘 빼요? 할인료. 만기금액에서 할인료를 빼니까 실수령액이 계산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나는 몇 개월 보유하고 있었나요?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자가 붙겠죠. 붙었을 거라고요. 왜? 6개월의 이자가 200원이니까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200원 붙는데 3개월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자 100원을 받았을 거라고요. 붙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요 할인 당시에 할인 시점에 장부가 얼마죠? 1100원이지. 그지? 그러면 할인 시점에 장부가 1100원인데 나는 실수령액이 얼마죠? 1040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손실은 얼마? 60원이 이걸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됐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거 얼마니? 요거 물어봐요.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직접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만 알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